안녕하세요, 진서동아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놀라운 게 한 두 가지네. 멸치국수를 하시면서 나는 굉장히 지금 육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나는 엄청난 멸치국수에 자부심이 있을 줄 알았더니 멸치국수를 안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 국물에 대한 자부심은 있죠. 그럼 어떡하죠? 저한테 맛있게 해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맛있게 해줘요? 아니 지금 본인 레시피로는 안 하셨다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진짜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안 되는 소리였어 지금.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도 인정을 못해. 그렇지만 방송이니까 그래 가르쳐줘봐. 이걸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해석하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아니 사장님 왜 뭐 때문에 내가 지금 대화를 보니 실패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느낌 오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진짜 핵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계속적인 실패를 유도하고 성공을 방해하는 디스카운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탐구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개인적인 습관이나 생활 양식, 인간관계,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일과 건강 등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내가 바뀔 생각이 없다면 문제 해결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당장 문제 없다는 생각이 시야를 가리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무시하는 것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즉, 현실을 외면하는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디스카운트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본인도 감지하기 어렵고 감지했더라도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해결을 미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디스카운트를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디스카운트 할 경우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력화와 폭력입니다. 자신이 인지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화 또는 폭력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세 번째로 과잉 적응 행동입니다. 연인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서 이별이나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도 표면적으로 잘 지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과잉 적응 행동으로 감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수면 위로 들어올리지 않고 가리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짜증스러운 행동입니다. 계속적인 디스카운트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짜증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어떤 행동으로 디스카운트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감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스카운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 2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준것틀입니다. 여기서 준것틀은 개인이 현실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지각하고 이해하는 나름의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자기,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편의대로 현실을 왜곡하곤 하는데 이때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편견과 망상입니다. 여기서 편견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 환경의 영향으로 학습한 가치관이고, 망상은 어린 시절 느낀 감정이 발전된 병적인 상상을 말합니다.
편견과 망상이 있는 경우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디스카운트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다음으로 디스카운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 디스카운트입니다. 이는 문제와 관련된 신호, 즉 감각적 정보를 무시하는 디스카운트를 말합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음식을 남기고 가는데 아셨어요? 네, 가끔 남기고 가는 건 봤는데요. 이런 반응이 되겠죠. 두 번째로 문제 디스카운트입니다. 이는 문제에 대한 신호는 알아차렸으나 어떤 문제 때문인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디스카운트를 말합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데 레시피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건 아직 사람들이 제가 만든 우동을 먹어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런 반응이 되겠죠. 세 번째로 책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는 문제가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만족했다면 입소문이 났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건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전염병도 도는 상황이니까. 이런 반응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디스카운트 습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느 부분에서 디스카운트 하는지 알아내기입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신이 3가지의 디스카운트 유형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스카운트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계속적인 노력으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디스카운트를 하는지 알아냈다면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 무시했던 신호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입니다. 디스카운트는 주로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면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디스카운트인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자신을 개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적어도 자기 자신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디스카운트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디스카운트하여 계속적으로 실패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으로 인생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